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MLab의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음이랑 파일 압축, 그 다음에 파일 검색, 그 다음 네트워크 설정에 관한 명령어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다른 명령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시간에 사용할 명령어들이 이제 이후 실습 시간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니까요.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운다기보다는 계속 명령어들을 쓰다 보면은 숙달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음입니다. 이전 실습에서 봤듯이 RPM을 설치를 해봤잖아요, 그죠? RPM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마지막 실습에 관련 있는 다른 패키지를 먼저 설치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오류가 발생을 했었죠. 그 의존성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RPM 명령어 패키지 의존성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유미입니다. RPM 명령을 이제 설치하려는 파일이 DV되어 있거나 아니면 미리 다운로드를 해 놨을 때 설치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유음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파일을 저장소에서 자동으로 모두 다운로드 해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자, 먼저 유음 기본적인 사용법인데요. 기본으로 설치를 할 때 유음 인스톨하고 패키지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주로 지금 보이시듯이 -y를 이용해서 보통 유음 인스톨 패키지 이름을 치시게 되면요.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설치할 건지. 그러면 y를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유음 -y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설치하시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유음을 통해서 업데이트 가능한 목록을 볼 때는 check update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실 때는 yum 업데이트 패키지 이름, 그리고 삭제할 때는 yum remove 패키지 이름, 그리고 정보를 확인할 때 yum info 패키지 이름.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는 yum -y install을 사용을 할 거고요. 다른 거 쓰게 되면 info 정도? 패키지가 깔려있는지 정보를 확인하고 난 뒤에 깔게 되니까 아마 이 두 개를 많이 사용을 하고, 만약에 잘못 깔았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무브까지.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유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습마다 패키지들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서버 설치할 때마다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유음을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는지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저희는 실습할 때마다 초기화 단계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냅샷을 하나 찍어 두시는 걸 이제 권장드려요. 지금 이렇게 초기 설정으로 해서 하나 찍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습할 때 꼬이게 되면은 다시 포맷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냅샷 기능을 이용해서 서버를 설치할 때 꼬이는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초기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서버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스냅샷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FTP 서버, 웹 서버, DNS 서버, 그런 것을 설치할 때마다 스냅샷을 찍어두는 걸 권장드려요. 자, 이어서 이제 유음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서 설치를 해 볼 건데요. 이전에 RPM 의존성 문제 때문에 실패한 ODBC를 먼저 설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치하기 이전에 info를 통해서 패키지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yum info mysql 대시 connector 대시 odbc 엔터를 치게 되면요, 지금 정보들이 나오죠. 네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랑 버전에 대한 정보까지 나오게 되고요. 이게 확인이 됐다라고 치면은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yum install을 통해서 한번
명령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yum install mysql 대시 connector odbc 풀네임을 쳐주셔도 되고 odbc를 넣어주셔도 돼요. 엔터를 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확인하는 문자가 나오죠. 설치할 거냐. 그리고 위에 보시는 이제 요거처럼 호환성 있는 이제 목록들도 확인해서 같이 깔아줄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yes, y를 눌러서 설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맨 밑에 컴플레이트가 나오게 되죠. 컴플레이트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설치가 완료됐다는 겁니다. RPM처럼 이제 의존성 있는 방금 같이 요 위에 보이시듯이 요것들에 대해서 없어도 무방하고 바로 레포에 있는 그 미러링 사이트를 통해서 다 호환성 있는 것까지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설치를 할 때 설치할 거냐는 물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y를 yes를 의미하는 y를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요. 만약에 이제 패키지를 설치할 것이 확실하다라면은 확인 메시지에서 y 입력을 생략하는 것이 훨씬 이제 편리하겠죠. 그것은 이제 아까 명령어를 봤을 때 yum-y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 더 설치를 해볼까요? MC 전에 설치했던 MC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install MC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설치할 거냐, 호환성 있는 것도 같이 설치할 거냐, 만약에 호환성이 있다라면요, 설치할 거냐 물음 없이 바로 설치가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에서 바로 설치가 완료됐죠. 설치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그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설치를 완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패키지를 삭제하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할 때도 대시 y 옵션을 이용해서 삭제할 거냐는 물음 없이 삭제를 해볼 겁니다. 인스톨이 아니라 리무브죠. 리무브 mc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원래라면은 이제 삭제할 거냐는 물음이 있어야 되지만 대시 y 옵션을 통해서 물음 없이 이렇게 바로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일 압축인데요. 파일 압축은 이제 확장자명으로 xg, 뭐 bg2, 그 다음에 gg, 그 다음에 zip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gg를 사용을 했고요. 최근에는 압축률이 더 좋은 xg나 bg2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xg 해서 확장자명 xg로 압축하거나 풀어주고 뭐 해당 명령어는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xg는 거의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게 있다 라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zip2 bzip2는 가끔 사용을 합니다. 확장자명을 bzip2로 압축 및 이제 압축 해제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뭐 명령어 같은 경우는 bzip2 한 다음에 파일 이름 그리고 bzip2 -d 그 다음 파일 이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압축된 파일을 일반 파일인 파일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gzip도 많이 좀 사용을 해요. 확장자명을 gzip으로 압축하거나 풀어주는 명령어이고요. gzip 그 다음 파일 이름을 주게 되면은 파일 이름으로 풀어지겠죠. 그리고 -d를 이용해서 일반 파일인 파일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이 파일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고요. 그리고 zip, 뭐 윈도우용과 호환되는 확장명 zip으로 압축하거나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실습을 진행할 때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쓰일 것 같아요, 이걸. 이것도 뭐 zip, 생성 파일 이름, zip 해서 압축 파일 할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실습할 때 명령을 넣어주면은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unzip
또 뭐 윈도우가 사용되는 칩으로 묶은 파일, 압축 파일을 풀어주고요. 해당 압축을 풀어줄 때는 거의 명령어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파일 묶기, 리눅스에서는 파일 압축하고 파일 묶는 것을 원칙적으로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파일 묶기의 명령어는 지금 보이시는 타 명령어이고요. 묶인 파일의 확장명도 타이게 되는 겁니다. 타 명령어는 지금 확장자 타로 묶은 파일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묶음을 풀어줍니다. 타 같은 경우는 이전 실습에서 DVD에 있는 이제 압축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풀어주는 실습을 한번 실행을 해줬을 거예요. 그때 썼던 게 타고요. 타 보시면은 여기 동작에 C가 있고 X가 있고 T가 있고 거의 기본적으로 XVF 옵션을 주거든요. 보시면은 X 풀기, 과정 보기, 그 다음에 F 줘서 파일에 대한 거로 하겠다. 거의 XVF를 주거나 아니면은 여기 타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ZXVF를 준다든지 아니면 BGV 풀 때 요 앞에 JXVF를 준다든지 옵션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파일 압축이나 파일 묶기는 추후에 서버 설치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숙달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find 옵션입니다. find 명령어입니다. find는 이제 파일 위치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지금 보이시듯이 name에 대한 user, 그 다음에 form, size에 대한 옵션을 줘서 파일 찾기가 가능하고요. 먼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먼저 이제 파일에 대한 확장자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를 해볼게요. find /etc 그 다음에 name에 별표 conf 이렇게 치시게 되면요. etc 디렉터리 하위에 확장자면이 conf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 주는 겁니다.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많죠, 그죠? etc 밑에 conf로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출력을 해준다 라는 거. 그리고 홈 디렉터리 안에 유저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find 홈 디렉터리에 있는 유저를 검색하겠다. 누구를 JM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듯이 JM에 디렉터리 하에 소유자가 JM으로 되어 있는 파일들이 검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폼 명령어를 쳐서 이제 허가권이 이제 777 아니면 770 등등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전 시간에 배웠죠. 허가권에 대해서. 그런 허가권이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명령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form이거든요. find 물길 표시 주시고요. -form 그 다음에 777로 한번 줘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사용자 홈 디렉터리 안에서 하위의 허가권이 777로 되어 있는 파일을 검색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644도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걸 해볼까요? 644 해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644로 허가권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파일 사이즈에 대해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금 find 유저 밑에 빈 디렉터리 안에 있는 걸 검색을 해볼게요. 유저 빈 이 밑에 있는 사이즈를 검색을 한다. 어떤 사이즈를 10kB에서 사이즈 100kB를
하게 되면은 10kb에서 100kb인 파일을 검색해 주는 겁니다. 유저, 빈, 폴더, 디렉터리 안에 있는 파일들. 지금은 잠시만요. 요게 명령어가 띄어쓰기 하나가 잘못됐네요. 여기 띄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10kb에서 100kb 내에 있는 모든 이제 파일들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할 수 있는 명령어 중에 locate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locate 해서 이거는 이제 파일 목록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locate에서 뭐 취집 한번 하게 되면요. 지금 보이시듯이 취집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시스템 설정에 관한 명령어들입니다. 시스템 컨피그 데이트는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을 할 수 있는 NMTU는 네트워크 매니저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거든요.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작업 대부분은 이제 이 명령을 기반으로 삼아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어 컨피그는 전에도 한번 써봤죠, 그죠? 방화벽 설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키보드 언어 등등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트워크 관련 설정. TCP/IP는 컴퓨터끼리 네트워크 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프로토콜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의 한 종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호스트와 도메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호스트 이름은 각 PC, 각 컴퓨터에 지정된 이름이죠. 그리고 도메인 이름은 뭐 네이버, 닷컴과 같은 형식으로 있는 게 도메인 이름이고요. 그 다음 IP 주소, 각 컴퓨터의 랜 카드에 부여되는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주소이고요. 4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자리는 255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I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듯이 19168.10.20 아니면은 20.2 30.3 4 뭐해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 네트워크 주소,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공통된 주소, 10.대역대, 20.대역대, 아니면 30.대역대 해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주소이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주소, 내부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가 듣게 되는 주소이고요. 현재 주소의 제일 끝자리를 255로 바꾼 주소이다. 192, 168, 10.255가 되겠죠, 그죠? 요게 브로드캐스트의 주소이다. 시크릿 같은 경우에 255입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라우터. 요거는 게이트웨이랑 라우터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컴퓨터 또는 장비입니다. VM에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게이트웨이는 2번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거의 대역대에 10점 대역대, 20점 대역대, 100점 대역대, 200점 대역대 하는 것은 전부 다 2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가서 설정을 바꿔주면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바꿔주는 명령어는 지금 라우터 add default gateway 한 다음에 게이트웨이 주소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대부 한 다음에 장치 이름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게이트웨이가 추가되고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넷마스크 클래스. 넷마스크는 네트워크 규모를 결정하는 겁니다. 넷마스크 기본적으로 C 클래스로 돼 있죠. 드로우 0. 그리고 DNS 네임 서버라고 하고 있죠. URL을 해당 컴퓨터의 IP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DNS는 저희가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구축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DNS 서버를 어디서 설정해 주냐 하면은 설정은 etc 밑에 resolve conf에 있습니다. 일단 VMware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디폴트로 해서 10.2가 기본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NS 서버로 19.168.10.254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뭐 때에 따라서 변경해 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용할 DNS 서버를 구축을 했다 하면은 이 DNS 서버를 바꿔주겠죠. 192.168.10.20으로 해서 바꿔주겠죠. 그죠? 그리고 리눅스에서 네트워크 장치 이름 CentOS 7 랜카드는 ENS32, ENS33 아니면 이노 167777 28 아니면 32 해서 이런 형식으로 할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버전에서는 either 0, either 1으로 인식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디폴트로 해서 장치 이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either 0번으로든 아니면 either 1번으로든 변경이 가능하니까 설정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 매니저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 지금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 대부분의 작업이 이 명령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 기반으로 작동을 한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ystemctl 명령어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를 변경한 후에 변경된 내용을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명령어입니다. start, restart, status 해서 네트워크를 옵션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주는 명령어이고요. 요거는 만약에 서버에 적용이 안 되면은 리붓을 해주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if다운은 네트워크 장치를 on-off 할 수 있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 ifconfig는 IP 주소를 볼 수 있는 거죠. nslookup은 DNS 서버 작동 보는 거고, ping은 네트워크상에서 응답하는지 테스트하는 명령입니다. 네트워크가 제대로 설정되는지 보려면 ping을 치보면 되죠. 8.8.8.8이나 아니면 168, 126, 63.1 그래서 ping을 쳐주시면은 네트워크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방금 봤던 이제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들을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현재의 PC에 서버에 이제 설정된 네트워크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한번 볼게요. 먼저 디렉터리를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cd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잠시만요.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스크립트에 이동을 하시고 ls를 쳐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이시는 네트워크 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에서 inno16777736이라는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이 정보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캣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fcfg inno 16777736 하게 되면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IP값 그리고 넷마스크 값 그 다음 게이트웨이 DNS 값 그 다음에 네임에 지금 inno 167776으로 되어 있다 라고 지금 보이시듯이 네트워크 카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NS 정보도 한번 봐볼까요? vi 캣으로 한번 볼까요? 캣으로 etc 밑에 resolve conf를 보시면은 네임 서버가 19168 10.15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vi 에디터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죠, 그죠? 여기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핑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ping 8.8.8.8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파일 압축, 파일 검색, 네트워크 설정에 관한 명령어들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추후 서버 구축 실습을 통해서 이 명령어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